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퇴직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연금 계좌가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떠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도 있고 IRP 계좌도 있습니다. 자, 두 상품은 같으면서도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퇴직 이후 절세 계좌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자, 퇴직 이후에 연금 계좌가 필요한 이유. 자, 일단은 퇴직 이후는 그냥 노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그때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산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금융자산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매년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이랑 몽땅 다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발생되는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또 뭐가 늘어납니까? 바로 건강보험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의 세금,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연금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첫 번째로는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는 회사 다닐 때 세액공제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굳이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인출 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비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 안에서 돈을 납입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겁니다. 그때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세금을 떼야 하지만 언제까지 세금이 없냐면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율과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떼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15.4%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용 과정에서는 무슨 표현 쓰냐면 과세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세이연. 세금은 인출할 때 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인출할 때 또 세금을 많이 떼가면 또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겠으나 다행히게도 세금을 적게 떼갑니다. 그래서 많게는 5.5, 적게는 3.3%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5.4% 세금 안 뗄 것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지 아니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 부분 연금계좌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납입 한도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세금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부부 모두 다 가입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연간 1,800만 원을 두 번 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총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총 납입 한도. 그래서 연간 1,800만 원씩 낼 수는 있지만 그 총 납입 한도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납입하겠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ISA 계좌까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활용하게 된다면 연간 4천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3,600만 원, ISA 계좌에서 연간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7,600만 원을 5년 동안은 일단은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금액은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일단 ISA 계좌에는 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연금 계좌에서 3,600만 원씩 꾸준히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 일반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들을 어디로 옮기는 과정, 연금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세금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고요. 하나는 IRP 계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납입 원금에 대한 인출 시점, 일단 첫 번째로 자유로운 인출을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RP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출을 원하시면 일단 선택 기준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개시 전후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 가능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는 인출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을 한 이후에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이전이다라도 자유로운 인출을 원하신다면 이때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연금 개시한 이후에 그냥 인출하겠다 이러면 IRP 계좌를 선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안에서 중도 인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납입 원금,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미납입 원금에 대해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5년 이상 가입, 두 번째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이후에 인출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용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이 요겁니다. 운용 방법.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금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에는 예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IRP 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위험자산에 편입될 수 있는 그 비중도 다릅니다. 일단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위험자산의 100%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IRP 계좌의 경우는 위험자산에는 70% 이내, 안전자산에는 30% 이상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 운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하실 분들은 ETF와 펀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전자산으로 나는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ETF 중에 단기 채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ETF 중에 안전한 자산들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한 번쯤은 세워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도 되고요, ETF도 되고 펀드도 되고 E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운용 비중의 차이, 예금 가입 여부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IRP 계좌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투자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펀드에 가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연금저축 계좌 요게 표현이 맞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 중에 안전하게 운용되는 종목들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게도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공부는 조금 필요합니다. 공부. 그죠? 공부 필요하고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ETF의 종류와 연금저축 펀드에서 또 운용할 수 있는 ETF의 상품군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제한적인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용 방법에 따라서도 어떠한 상품을 선택할지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출 조건, 두 번째로는 운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여섯 번째,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세금 없이 자유롭게 빼실 거면 연금저축, 연금 개시 이후에 뺄 계획이다. IRP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계좌 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서는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입이 혼합되어서 인출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른 과세, 1,200만 원, 요것은 왠지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미만 수령하고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수령했을 경우에 이때 뭐가 되냐면 저율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5세부터 70세 미만은 5.5, 70세부터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은 3.3%로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인 15.4%의 세금을 떼는 것보다 약 10%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세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퇴직한 이후에 운용 수익만 가지고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금의 크기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간 1,200만 원까지는 걸리지 않을 확률들이 높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연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크게 활용 용도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이전에 사적연금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한 이후에 신규 가입해서 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1,200만 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아마도 요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입니다. 자, 퇴직 이후에 연금계좌는 절세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다닐 때 세액공제 적용받을 용도로만 활용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퇴직 이후에도 절세계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출할 때 저율과세 활용할 수 있겠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옮기는 형태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개시 신청하면 더 이상 납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연금 계좌에 연금 개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더 이상 절세 계좌로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출은 연금저축 펀드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연금저축 펀드에서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ETF 단기 채권 등에 대한 종목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보통은 안전하게 많이들 운용을 원하십니다. 자, 그때는 ETF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대한 종목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계획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IRP 계좌에서는 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있죠. 다만 이 납입 원금에 대한 인출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납입하기 위해서 납입 원금에 대한 인출은 언제 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신청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납입 원금에 대한 인출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을 한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출을 원하면 연금저축 펀드가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냥 연금 개시 이후에 그냥 자유롭게 인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금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좌를 선택하든 장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